2024년도 제1회 수학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우선은 1번입니다. 두 다항식 A 3x제곱 더하기 x, B x제곱 더하기 3x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다항식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동류항이라는 게 뭐예요?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까지 같아야 되죠. 차수가 같은 항입니다. 이런 것을 동류항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A 3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라고 했을 때 동류항에 해당하는 것은 3x제곱 x제곱, 문자와 차수가 같죠. 차수가 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끼리끼리 계산하게 되면 계산 결과는 4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았네요.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등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등식의 종류, 하나는 방정식, 다른 하나는 항등식입니다. 됐죠? 여기서는 방정식은 등호가 성립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찾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등호가 성립해요.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그래서 보통 미정계수법을 쓰게 되고, 이 미정계수법에 해당하는 것 중에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은 계수비교법,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 중에서도 계수비교법을 쓴 겁니다. 맞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1차끼리 이러면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3B 동류항이니까요. B는 3입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치대입법이 쓰일 수도 있고요. 다음 3번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일단은 나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직접 계산법이라고 있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1차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1차항이 없다라기보다는 1차항의 개수가 0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 나누는 형태.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제곱 곱하게 되면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뺍니다. 여기다가 더하기 3x 뺍니다. 빼죠?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쓰는 겁니다. P제수, (1차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상수항이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건 요것만 딱 궁금하다. 그러니까 몫에 상관없이 나머지만 남게 하기 위해서 항등식의 성질 수치대입법을 쓰는 거죠. 1을 대입, 1 더하기 2 0입니다. 얘가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R은 5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는 5다. 이렇게 가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됐죠? 안 되면 저렇게라도 풀어야겠지만 당연히 나머지 정리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4번. 다항식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인수분해한 식이 x 플러스 a의 세제곱이다. 상수 a의 값은 사실은 인수분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너무나 당연히 기본입니다. 기본. 꼭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일단은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공식만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죠? 이게 답이고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a가 1 나와야 됩니다. 됐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5번 보도록 하죠. 복소수 4 플러스 3i의 켤레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 플러스 3i 4 플러스 3i라고 했을 때 이 4를 뭐라 그러죠? 4를 실수부라고 합니다. 실수부. 실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 3까지입니다. 3i가 아니라 3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허수부라고 합니다. 허수부. 맞죠? 이때 켤레복소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z의 켤레복, 이게 z다. 그럼 z의 켤레복소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수부는 냅두고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 그대로 내려오고 3i를 마이너스 3i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i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a가 4, b가 마이너스 3이고 이 둘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답은 1번입니다. 1번. 실수부, 허수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맞죠? 다음 6번 가보죠. 두수 1과 3을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3이에요. 이렇게. 라고 했을 때 상수 a의 값은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방정식의 목적. 방정식의 목적. 사실 이거는 아마 뭐 정리가 돼 있거나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쭉 해보니 방정식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근 찾기입니다. 그렇죠?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하든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든 간에. 맞죠? 근데 근을 찾는 것이 방정식의 목적입니다. 풀이의 목적. 근데 근이 주어졌네. 근이 주어짐. 근이 주어졌다?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검증입니다. 검증. 이 방정식이 맞느냐를 따지는 검증. 그래서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문제가. 됐죠? 아니면 근이 주어졌다. 식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를 이용하는 거죠. 됐죠? 그럼 1하고 3이 이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0에 근이 1하고 3이래요. 1하고 3. 그러면 1이나 3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1 집어넣어볼까요?
a는 4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있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밑이 아니죠. 자, 개수가 1인, 최고차이 개수가 1이고 라고 했을 때 두 근이 1하고 3이다 라고 하면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당연히 후자가 쉽죠. 그죠? 후자가 쉽지만 전자, 대입해서 한 형태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됐습니다.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7번입니다. 그림 조금 흐릿하긴 한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의 최소값은 그랬습니다. 지금 얘가 그림이 안 주어졌으면 모르겠지만 최소값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값이라는 것은 근이 아니라 뭐 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소값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y의 최소값이에요. y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이게 바로 최소값이거든요. 근데 이 y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y 좌표입니다. 점의 y 좌표가 y 값이에요. 그럼 언제가 가장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2로 가장 작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맞죠? 끝내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하나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2차 함수의 경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했을 때 제한된 범위가 없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에서 최소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꼭지점에서 최대입니다. 근데 이 문제처럼 제한된 범위가 있다 라고 한다면 대칭축, 이 대칭축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표준용어로 만들어 보면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여기예요. 범위 안에 포함 안 돼 있죠?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가 작은 값, 이때가 큰 값.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4차 방정식입니다. 4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방정식이죠. 이처럼 근이 주어져 있다면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4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a는 0의 한 근이 1일 때 상수 a의 값은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네, 끝났습니다. a는 3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4차 방정식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제한적으로 쓸 수 있긴 한데 한 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대입밖에 없습니다. 대입. 맞죠? 대입밖에 없기 때문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형태 a는 3이다. 다음 넘어가서 9번 가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2x 더하기 y는 8,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됐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a. 이것의 해가 x는 3, y는 b일 때 두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자, 요 형태 2x 플러스 y, 2x 플러스 y는 8 이러면 요거는 직선이에요. 물론 y는으로 정리하면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요렇게겠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a다. 뭐 a 값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쌍곡선이 나와요. 쌍곡선. 어찌됐건 간에 어떠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렇죠? 어떠한 식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자고요. 맞죠?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근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점.
이 교점의 값을 찾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맞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왜? 1차식도 있지만 2차식도 있기 때문에 차수가 큰 거 기준으로 이름을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연립 2차 방정식이고요. 연립 2차 방정식에서 하나가 1차식이다 그럼 요거는 한 문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근데 얘는 또 근을 줬어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의 경우에는 근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됐죠? 근이 하나씩 나와야 됩니다. 하나씩. 세트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근이잖아요? 그럼 이거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맞죠? 왜? 무수히 많은 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x가 3인 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x가 3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y는 8이기 때문에 y가 2예요. 2. 그러면 이제 근은 뭐가 된 거예요? 3,2가 근이에요. 맞죠? 근데 이 근은 어떤 거에도 근이에요?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넣어서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근인 겁니다. 그래서 마저 집어넣어 보면은 x에다가 3, y에다가 2, a는 5입니다. 됐죠? 그러면 보세요. b가 2였네요. 맞죠? b가 2고 a가 5입니다. 그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7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리고요. 왜냐하면 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데 여기다 대입하면 미지수가 두 개, y랑 a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지 말고 먼저 위에다 대입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10번입니다. 2차 부등식 x-2 곱하기 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는 이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 약속합시다.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주관식도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답만 원하는 거죠. 답만. 그래서 구조 자체가 x-a, x-b 라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a 곱하기 x-b가 0보다 크다 그러면 0이 되게 하는 값들 중에 작은 것보다 작고요. 큰 것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등호만 붙이면 돼요. 그다음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0이 되게 하는 값들 사이 등호 넣어서 그 답은 어렵지 않게 3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요거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가셔도 돼요. 맞죠?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요 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네. 답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 자체, 이 식 자체로 그림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0이 되게 하는 값들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 등호 넣어서 그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11번. 11번은 수직선 위에 두 점 A 1, B 6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끝났어요. 왜냐면은 이 길이가 5예요. 5를 2대 3으로 했으니까 여긴 3이죠. 끝났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면 좀 아쉬우니까 내분점 공식을 아셔야 돼요. 내분점. 이거는 좌표평면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A, B를 M 대 N으로 내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P 이게 점 P라고 합시다. 그럼 P는 더하고 자리 바꿈 이렇게 되는 거죠. 자리 바꿈. 됐죠? 이렇게 가는 것이 내분이고 외분은 빼면 되죠. 사실 이런 거는 공식으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설사 이렇게 딱 떨어지게 3이구나.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다음 12번. 직선 y는 x-3에 평행하고 점 0,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의 구조거든요. 이때 요 a가 뭐예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됐죠? 얘가 뭐예요?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울기하고 y절편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y는 x-3하고 평행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단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하지만 0,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y절편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 0,4는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 즉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0,4를 집어넣어서 b의 값을 찾으셔도 됩니다. 됐죠? 아니면 공식을 쓰는 거죠. 공식 뭐예요? y 마이너스 y1는 기울기 주어졌으니까요. x 마이너스 x1 x 플러스 4 y는 x 플러스 4가 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기울기 y절편.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13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그렇습니다. 이게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죠? 이때 중심을 a, b 라고 한다면은 x-a 제곱 더하기 y-b. 근데 요거는 반지름이 뭐예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경우는 반지름이 b, 요 경우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b. 요 경우는 반지름이 a, 요 경우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 이거는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근데 x축하고 y축하고 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4개 중에 하나입니다. 1사분면일 수도 있고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에서 딱 보다시피 2사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접하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고. 그럼 반지름은 얼마예요? x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식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2의 제곱 2의 제곱을 하든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든 결과적으로 4 됐죠? 그래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 4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넘어가서 14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좌표 평면 위점 3,-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랬습니다. 일단은 원점 대칭이에요. 일단은 점에 대한 대칭은 기본적으로 180도 회전의 개념입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컴파스 있죠? 컴파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180도 돌린 거예요. 맞죠? 그쪽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원점 대칭은 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점 대칭은 180도 어느 방향이든 회전하는 형태예요. 됐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점 대칭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3,-2는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챙겨드리면 원점 대칭이든 x축 대칭이든 y축 대칭이든 아니면 y는 x 대칭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대칭을 하고 나서 대칭 점까지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1대 얘하고 얘를 1대1로 내분한 게 원점 또는 원점과 얘를 2대1로 외분한 점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대칭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죠? 단순히 그냥 부호 바꾼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2 1번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넘어가서 15번 가보죠. 15번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 이랬습니다. A에다가 B를 빼는 개념인데 집합에서는 뺀다라는 개념이 뭐죠? 집합에서 뺀다라는 개념은 A에서 B의 공통인 원소를 뺀 나머지 공통인 것만 딱 빼면 돼요. 그럼 1, 2, 3, 4와 3, 4 3, 4가 공통이죠? 남는 건 뭐예요? 집합 1, 2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네요. 차집합이었습니다. 공통인 것만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A 차집합 B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공통인 것만 빼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이 나왔고요. 다음 16번 전체 집합 U, X/X는 9 이하의 자연수, 원소의 개수가 9개입니다.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이 됐습니다. 진리집합이 뭐죠?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합이 되는 거고요. X는 3의 배수이다. 요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X바 X는 3의 배수. 근데 요게 전체 집합 기준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X가 바로 이 집합의 원소니까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한다면 3, 6, 9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fx는 y로 간다, y는 g로 간다.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자, 라고 했을 때 g 합성 f2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g 합성 f2의 값은 이랬어요. 그러면 얘는 이거죠? g f2. 함수 f를 통해서 2에 대응되는 값은 c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gc라고 할 수 있고요. 함수 g에 대해서 c에 대응되는 것은 5죠. 그렇죠? 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유리함수 y는 x-2분의 1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1 더하기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자, 3이 없어요. 네, 이거 못합니다. 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기본형이거든요. y는 x분의 1. 그럼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야 x-2분의 1이 될까요? 이만큼 가야죠.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이동한 것만큼 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A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만큼? 네, 3만큼입니다. 그래야지 더하기 3이 뒤에 붙는 거예요. 됐죠?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네, A 플러스 B는 5가 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그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9번 조금 흐리긴 한데요. 그림과 같이 입체 도형을 그린 4개의 포스터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포스터를 택하여 출입문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붙이는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요건 뭐예요? 4개의 포스터 중에 2개를 골라 상단하고 하단에 나열하는 형태죠. 맞죠?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단에 넣을 수 있는 게 4개, 하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상단에 넣은 거 뺀 나머지 3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12. 그렇죠? 그 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 이것도 역시 좀 흐린데요. 그림과 같이 4종류의 수학 수행과제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3종류의 수학 수행과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앞에서는 뽑아서 나열하는 형태고 요거는 뽑기만 하면 돼요. 4개 중에 3개 뽑는 경우의 수죠. 맞죠? 어떻게 되는 거죠? 4, 3, 2. 하지만 뽑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뽑아서 나열하는 형태고. 그러니까 이 뽑은 3개끼리는 서로 순서가 없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회 모의고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